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IoT 기술의 유래 및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IoT 요소 기술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IoT 기술 트렌드와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의 유래 및 정의. 사물인터넷 기술의 유래 및 정의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물인터넷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름으로 설명되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그 기술과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RFID, USN, M2M 등이 바로 그 대표적 개념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 요소 기술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 기술인가 하나의 패러다임인가 라는 논의는 현재도 분분합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도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때론 매우 추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연결할 것인가 보다는 왜 인터넷으로 사물들을 연결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물이 가진 특성을 더욱 지능화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며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에서 추구하던 컴퓨터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 사물, 공간, 모형의 데이터 등을 서로 연결하고 이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의 사물은 인터넷 오브 싱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루는 말, 물질 세계에 있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루는 말, 사건과 목적물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정의되지만 여기서는 우리 주변의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사람, 자동차, 교량, 전자기기, 자전거, 안경, 시계, 의류, 문화재,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이루는 모든 물리적 객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인간이 행동하는 패턴 등 가상의 모든 대상도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기존재하는 혹은 향후 등장할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리 및 가상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자기 식별자와 각각의 특성을 갖는 물리적 사물과 가상사물로 구성되며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정보망에 잘 통합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비즈니스와 정보, 소셜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사물 간 혹은 환경과 데이터, 센싱된 환경 정보를 상호 전달,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은 자율적으로 물리적인 실환경 이벤트에 반응하거나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유무와는 관련 없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특정 행위 동작을 촉발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서비스 형태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이와 같은 스마트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여 사물의 상태나 관련 정보를 질의 혹은 교환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선 센서, 상황 인지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칩 디바이스 기술, 경량 임베디드 네트워크 기술, 자율적 지능형 플랫폼 기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사용자 중심의 응용 서비스 기술,
웹 서비스 기술,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사물 인터넷은 좁은 범위에서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능화함으로써 그 사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만보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재는 용도였지만 인터넷을 연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을 연결하면 건강을 측정, 판단, 예측 가능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0원 수준의 만보기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가치의 만보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몇천 원 정도의 단순한 화분을 상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화분은 화초를 기르기 위한 단순한 그릇인데 화분에 심어진 꽃에 언제 물을 주어야 할지, 현재의 흙과 주변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물까지 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몇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제품이 지능화되면 그 부가가치는 수배에서 수백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물 인터넷은 도메인 융합을 통한 산업의 지능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은 어느 하나도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생산에서 소비되는 과정 중에는 에너지, 교통, 기후, 선호도 등 다양한 환경이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딸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식탁에서 딸기를 먹기까지는 재배, 포장,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농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딸기에서 상품성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것이고 이때 상품성 있는 품종이란 소비자가 좋아하고 유통이 쉬운 종류일 것입니다. 또한 언제 키워야 높은 값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며 재배하는 지역과 기후에 따라 에너지 비용도 다릅니다. 생산된 딸기를 더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원활하고 소비가 용이한 지역에 납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게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가게의 형편에 따라 딸기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월도 달라질 것이며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그 가격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딸기 하나를 소비하는 과정에도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농민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소비가 가능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농업, 환경, 에너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모아 분석을 통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oT 요소 기술들. 사물 인터넷은 센서와 개체 식별 데이터 등 데이터 중심의 RFID, WSN, USN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M2M, 다양한 사물의 지능화를 목표로 하는 사물 인터넷, 지구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연결되는 만물 통신의 흐름을 보입니다. RFID, WSN, USN, M2M의 기술별 정의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RFID는 소형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하여 리더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자태그의 고유 정보를 읽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유통경로, 재고관리, 교통카드, 지불 결제, 출입통제, 도시관리, 차량 선박 등의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며 다음의 그림과 같은 기술로 구성됩니다. WSN은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와 프로세서, 근거리 무선 통신 및 전원으로 구성되는 센서 노드,
수집된 정보를 외부로 연결하기 위한 싱크 노드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개념으로 자동화된 원격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군용, 농업, 도시, 교통 등 다양한 응용을 위한 기초 기술입니다. USN은 온도, 습도, 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의 유무선 네트워크, 사람과 정보, 환경, 사물 간의 개방형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건물, 교량 등의 안전관리, 에너지 감시, 농업 생산관리, 기상, 재난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등의 응용 분야의 활용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은 기술로 구성됩니다. RFID USN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적극 추진되었던 상용화 기술이고 M2M은 B2B, B2C라는 용어들이 등장했던 10여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M2M은 사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나 사물 또는 지능화된 기기들이 사람을 대신해 통신의 양쪽 모두를 맡고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센서 등을 통해 전달, 수집, 가공된 위치, 시각, 날씨 등의 데이터를 다른 장비나 기기 등에 전달하기 위한 통신을 의미합니다. M2M과 RFID, USN의 개념은 유사합니다. RFID, USN은 사물 간 통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어 경쟁 기술인 듯 보이지만 주파수나 시장 측면에서 다른 영역을 확보하고 성장했습니다. M2M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원격 제어나 위험 품목의 상시 검시 등의 영역에서 적용된 반면 RFID는 홈 네트워킹이나 물류, 유통 분야에 적용되다가 NFC로 진화해 모바일 결제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M2M과 사물 인터넷은 사물 간 통신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이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M2M이 이동통신 주체인 사물을 중심으로 한 개념인데 비해 사물 인터넷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유비쿼터스와 유사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물 인터넷이 정의하는 세상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사물 인터넷 너머에 있는 만물 인터넷 시대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물지능통신은 M2M을 한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공모하여 탄생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물지능통신은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를 가능케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IoT 기술 트렌드와 미래 전략.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으로 빅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지능화되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자율 자동차나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헬스케어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세상이 되어 마치 인터넷이 공기와 같이 되는데 굳이 인터넷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다양한 기반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으로 빅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앞으로 데이터 기술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보았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컴퓨터, 기계, 객체가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의 서비스를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강하거나 추가 개발에 가치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는데 휴대전화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심야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중심으로 노선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용자들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올리는 호텔, 음식점,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런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여행 상품과 자세한 정보를 추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에 대한 예측 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KT는 소비자 개인 맞춤형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 쇼닥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별, 시간대별 쇼핑 특성, 최근의 관심도까지 분석해 상품을 추천합니다. 카카오는 멜론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의 감상 패턴, 선호 취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합니다. 빅데이터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건강, 기상, 재난, 유통 등에서 잘 활용될 경우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사회에는 새로운 경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아직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통계 데이터, 기후 정보 등은 비교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데이터 확보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직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해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직 내부의 데이터조차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 이용하는 주체가 달라 빅데이터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는 빅데이터와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개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보안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가 부족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단순히 분석가가 아니라 빅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전문가 인력 양성이므로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ICT 자원을 물리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그때그때 이용하는 서비스로 사물 인터넷의 기반입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량의 저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하드에 저장했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라우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버가 사라지고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창업벤처는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가 기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줄고 효율적인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워크는 클라우드라는 ICT 인프라가 아니면 실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의 상호 발전과 더불어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여러 사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실생활과 제조업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홈에서 먼저 구현되는 양상입니다. 가정 내 전등, 플러그, 스위치와 같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헬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헬스테인먼트로 건강에 관심 높은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정 외에서도 도시,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센서를 탑재한 디바이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스마트 시티가 사물 인터넷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센서를 부착한 디바이스를 통해 교통량을 통제하고 신호를 제어하는 서비스는 기본이고 도시의 스마트화는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센서로 파악해 농작물 관리와 수확 등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 센서와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한 단순 모니터링 및 제어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지능화, 고도화될 때 나타납니다. 마이클 포터는 사물 인터넷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모니터링 단계로 센싱 데이터를 통해 제품 상태나 외부 환경에 대해 알리는 단계이고, 둘째는 제품이나 이용자의 환경을 제어하는 제어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는 지금까지 수행된 사물 인터넷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 단계부터는 지능화, 고도화된 단계로 발전합니다. 셋째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성능을 항상 진단하거나 예측 기능까지 갖추는 것이고, 넷째는 자율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물 인터넷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은 특히 가정에서부터 사물 인터넷을 정착시키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웹 서비스라는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물류 배송 시스템에 사물 인터넷을 연결해 물류 배송 시간과 정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를 가정에도 확장해 에코라는 IoT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에코에 가정 내 전자제품을 연결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구글 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난방이나 조명을 음성으로 조절하고 음악을 트는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한국도 인터넷 기업, 통신 기업 등은 물론이고 제조업, 중소기업들도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등을 통해 사물 인터넷을 새로운 기회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전문가는 특히 사물 인터넷이 거의 공짜 상품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시켜 공유경제의 성장과 기존 자본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한계 비용 제로로 내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백억 개의 센서가 자연자원, 생산 라인, 전력망, 물류망, 재활용 흐름에 부착되고 가정, 사무실, 차량 및 심지어 인체에 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슈머들이 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이고 생산과 공유의 한계 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짜와 풍요가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프로슈머란 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말입니다.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 개발, 유통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IoT 시대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제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치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인터넷과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해질까요? 최근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 오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하늘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룬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프로젝트 룬은 상공의 성층권에 여러 개의 대형 특수 풍선인 룬을 띄워 지상 및 기구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인터넷 상용 프로젝트인데요. 15m에 이르는 룬에 통신 장비를 연결한 후 비행기가 다니는 고도보다 더 높은 상공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늘을 떠다니는 특수 풍선이 지구상에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룬은 고도 간 기류 방향의 차이를 활용해 이동을 하는데요. 기류의 이동으로 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근에 떠있던 룬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지구에 지속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서 안테나만 설치하면 되는데요. 안테나는 룬에 연결된 통신 장비와 송수신을 하며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룬이 성공하게 되면 열악한 지역 환경에 처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룬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그야말로 제3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프로젝트 룬 실험은 이미 뉴질랜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 비행을 실시했고 향후 미국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실행된 비행에서는 무려 187일간 지구를 19바퀴를 돌면서 초고화질 UHD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2013년 6월을 시작으로 무려 3년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프로젝트 룬은 지금껏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바람인 전 세계 무선 인터넷 보급화가 과연 현실로 다가올지 프로젝트 룬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 트렌드와 미래 전략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